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영상을 찍게 된 국어교사 강병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만 보면 이제 등교해서 수업을 하게 될 건데요. 수업을 할 때 하더라도 지금 이 영상까지는 잘 하셔야 미리 시험 공부를 할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는데 뭐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신가요? 혹시나 있으시다면 준비를 해서 월요일날 등교하거나 월요일 수업 때 아니면 화요일 수업 때 그렇게 선생님께 질문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진도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지의 꽃. 자, 중요하죠. 민지의 꽃은 같은 대상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관점이 대조적으로 나타난 시다. 자, 이 시에 나타난 서로 다른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볼게요. 민지의 꽃, 정희성 시인의 민지의 꽃입니다. 한번 볼게요.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 기슭 덜렁 집 한 채 짓고 살러 들어간 제자를 찾아갔다. 거기서 만들고 거기서 키웠다는 5살 배기 딸 민지. 자, 여기 보면 여기에 말하는 이가 누군지는 보면 알 수 있죠. 제자를 찾아갔대요. 그리고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 기슭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찾아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추해 봤을 때 적어도 여기서의 말하는 이는 뭐 일단 선생님일 확률이 높다, 그죠? 제자가 있으니까요. 뭐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문학을 가르치면 문학 선생님, 수학을 가르쳤으면 수학 선생님, 시를 가르쳐 주셨으면 시 선생님 뭐 이렇게 되겠죠. 일단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거기서 만들고 키웠다는 5살 배기 민지가 아침 일찍 눈 비비고 일어나 저보다 큰 물뿌리개를 나한테 들리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물뿌리개가 이만하잖아요. 알죠? 이만한데 5살 배기 민지가 이만할 거잖아요. 너무 귀엽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들도 귀엽게 느껴지면 좋겠네요. 자, 한번 볼게요. 질개미, 나신개, 토끼뿔, 억새 이거 전부 다 풀입니다. 이런 풀들에게 물을 주며 와, 대박이다, 그죠? 그 다음이 정말 대박이네요. 잘 잤니? 인사를 하는 것이 없다. 이런 부분에서 어른들은 아이들의 순수함을 발견하거든요. 어른들은 풀한테 잘 잤니? 인사 안 해요. 풀을 보면 오히려 선생님 아버지는 농사를 좀 지으시니까 풀을 보면 또 풀이 났네 하면서 조금 힘들거나 짜증이 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민지 보세요. 야, 민지 잘 잤니?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풀들에게 물을 줬네요. 어른들은 풀들에게 물 줘요, 안 줘요? 풀들한테 물 절대 안 주죠. 어디에 준다? 꽃한테 주죠, 꽃한테. 그래서 그게 뭔데 거기다 물을 주니?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이분 제자를 찾아 들어간 사람은 선생님일 거고 적어도 이 제자가 나이가 있으니까 딸을 낳았을 거고 그럼 제자보다는 나이가 많을 확률이 높고 그러면 이 사람은 적어도 어른이시겠죠? 어른이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물뿌리개를 이렇게 나한테 들리게 하면서 툭툭툭툭 갔더니 물뿌리개 물을 풀들한테 주니까 얼마나 순수해 보이면서도 귀여워 보이면서 너 이거 뭔 줄 알고 물을 주니? 라는 게 궁금증이 생기겠죠? 여러분들 여기에 공감하시나요? 선생님은 어른이라서 공감이 잘 되거든요. 여러분들 눈에도 공감이 되면 참 좋겠네요.
교과서가 조금은 아무래도 이게 어른들이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쓰려고 노력은 했지만 아무래도 쓰신 분들이 다 어른이다 보니까 조금은 어른 눈높이에 조금 더 맞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 어쨌든 그게 뭔데 거기다 물을 주니? 선생님도 궁금해요. 민지 알고 줬을까? 그랬더니 민지가 뭐라고 대답해요? 야씨, 꽃이야. 꽃이야 하고 민지가 대답했다. 야, 그랬더니 더 웃기네요. 그건 잡초야 라고 말하려던 내 입이 다물어졌다. 왜 다물었는지 밑에 이유가 나옵니다. 내 말은 때가 묻어서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꽃이야 하는 그의 말 한마디가 풀잎에 풋풋한 잠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다. 야, 지금 어른이자 선생인, 아마 시선생이었겠죠?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른이자 선생인 게 드러나는 말하는 이는 지금 민지의 순수함에 너무 감동받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자기를 되돌아봤을 거예요. 아, 나도 이렇게 순수한 때가 있었는데, 마치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보면 야, 선생님도 참 너네 때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너네 참 좋은 시기죠? 나중에 커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기가 정말 좋은 시기였다는 거. 어른들도 자주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이 시를 보니까 약간 그런 뜻이 느껴지네요. 자, 어찌되었건 이걸 한번 해결해 볼게요. 같은 대상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관점이 대조적으로 나타났대요. 그러면 자, 일단 두 사람을 찾아야 되죠.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이였을 거고요. 말하는 이 누구다? 선생이자 어른이었다, 그죠? 자, 근데 두 사람의 관점이니까 한 사람은 누구겠다? 여기 딸 민지겠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의 관점이 같은 대상을 바라본대요. 어떤 대상을 바라봤을까요? 야, 이건 선생님 답을 자꾸 가르쳐주네요. 풀을 바로 봤겠죠. 그럼 대조적으로 나타났대요. 어디서 제일 드러날까요? 풀을 보고 말하는 이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말하는 이는 풀을 보고 잡초지롱 이렇게 생각했는데, 풀을 보고 민지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아니야, 예쁜 꽃이야 라고 받아들였죠. 잡초와 꽃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대조적인가요? 이걸 대조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꽃과 잡초는 완전 대조적인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야, 여기 보면 같은 대상을 바라보는, 풀을 바라보는데 두 사람의 관점, 말하는 이와 민지의 관점이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잡초와 꽃으로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위의 문제를 해결해 보았네요. 자, 민지의 꽃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순수한 동심을 찬양한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순수함을 가지고 있나요? 사춘기라서 없어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속에도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순수함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귀여워. 근데 물뿌리개가 민지보다는 안 크네요. 귀엽긴 하네. 자, 그래서 자, 말하니 민지가 다음 대사를 표현하시오. 이거 풀인데 민지는 뭐라고 했고 말하니는 뭐라고 했는지 수업에 가르쳐줬죠. 말하니가 민지가 하지 못한 말이 무엇인지 뭘까요? 그건 잡초야 였죠. 말하지 못한 까닭, 민지의 순수함을 지켜주기 위해서, 혹은 민지의 순수함을 보고 내가 더럽다는 걸 느껴서, 혹은 등등등이 있겠지만 어쨌든 민지의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어서, 혹은 민지의 순수함을 찬양해주고 싶어서 라는 느낌이 강해요. 민지의 순수함이 조금 더 소중하게 느껴지니까요. 자기는 때가 묻었으니까요. 자, 넘어가고요. 말하는 이의 태도가 이 시의 주제와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말해보자.
자, 여기서 이 말하는 이는 어른이었죠. 그리고 뭐 선생이었다 칩시다. 자, 이 시의 주제와 분위기에 드러나는 미치는 영향. 이 사람 어때요? 이 사람은 순수해요? 안 순수해요? 순수하지 않은 말하는 이를 등장시킴으로써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더욱더 크게 느끼게 해주자. 아마 어린아이가 서술하고 어린아이가 등장인물로 나왔을 때는 어린아이 눈에서 어린아이가 풀에 물 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을 받거나 순수함을 느끼거나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순수하지 않는 어른을 말하는 이로 내세워서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훨씬 더 극대화시켰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영향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넘어갈게요. 자, 사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세상. 볼까요? 나는 숨쉬기 힘들다. 내 위에 앉아있는 무가 이건 걸상이네요. 여러분도 끝까지 읽어주세요. 자, 조용한 골목에 오늘도 나는 서있다. 신나는 경주를 꿈꾸며 골목안 여기저기로 귀를 쫑긋 기울인다. 침묵한 골목에서 헐 이거 누구예요? 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외로이 서있다. 뭐야 이거? 기찻길이야? 여기에 누구의 관점일까요? 선생님은 전봇대인 줄 알았어요. 사실 전봇대의 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레일이 있는 거 보니까 기차 레일의 관점인가봐요. 뭐 여러 가지가 다 되겠죠. 여기에 특성을 주입할 수 있는 단어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자, 왔네요. 공감하며 듣기. 자신이 생각하는 공감이란 무엇인지 자유롭게 말해보자. 선생님 생각하는 공감이란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다르니까 그 다름 속에서 나의 기준에만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하겠다라고 이해가 되는 걸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선생님처럼 어른이지만 장난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야, 너 어른인데 장난감을 아직도 좋아하면 어떡해? 애니?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른이지만 장난감을 좋아하는 취미를 가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는 것 자체,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는 걸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춥고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찐빵을 건네주는 것이 공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것을 공감이라고 생각하고요. 너와 나를 우리로 묶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네요. 내가 생각하는 공감이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올게요. 다음 대화 상황에 나타난 문제를 파악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할지 생각해보자. 어떤 태도? 한번 볼게요. 형, 나왔어. 나 고민이 있는데 오늘 체육 선생님께서 축구부에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 라고 얘가 얘기하고 있죠. 아마 동생이겠죠. 동생이 지금 형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형은 동생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나요? 지금 형은 동생을 바라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원래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누군가를 바라봐 주는 게 예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태도 자체가 동생은 형한테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형은 동생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됐고요. 그럼 형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형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형이 무언가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데 동생이 갑자기 형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동생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질문을 해버렸죠. 형의 입장에서는 형이 집중하고 있는데 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게 과연 옳은 행동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동생의 입장과 형의 입장에서 둘 다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의 입장만 생각하면 조금은 좁은 시점만 가지게 되거든요. 자, 다음 거 볼게요.
형,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운동하는 걸 좋아하잖아. 나 축구부에 들어가도 잘할 수 있을까? 형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동생이 얘기를 할 때는 형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형은 동생을 바라봐 줘야 되죠. 근데 이번에도 형은 동생을 바라봐 주지 않죠. 동생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죠. 동생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게 당연히 올바른 태도인데 동생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역시 동생 역시 형이 지금 좀 너무하네. 그래도 형이 엄청 기다렸던 프로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형이 엄청나게 기다렸던 프로일 수도 있는데 형이 이곳에 집중하고 있는데 동생이 끼어든 게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생이 조금 잘못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한번 밑에 거 이제 밑에 한번 볼게요. 아서라, 축구부 애들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괜히 헛바람 들지 말고 공부나 해. 곧 시험인 거 알지? 헐. 야, 이 부분 아이고야, 이 부분에 있어서 동생은 잘못한 게 없어 보이네요. 이거 형 좀 너무하네요. 지금 이 동생의 고민에 대해서 심각하게 같이 고민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동생의 고민을 조금은 이렇게 신중하게 대답해 주는 것 같아요? 아니죠. 동생의 기분이나 동생의 고민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형은 지금 동생을 무시하는 말투를 가지고 있죠. 축구부 애들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럼 축구부 감독이 바보예요? 동생이 실력이 없는데 축구부로 캐스팅 할라 했을까요? 스카우트 할라 했을까요? 아니죠. 지금 동생 실력도 모르면서 형이 일방적으로 형의 생각을 전하고 있고 동생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나요? 동생이 애초에 재능이 없으면 축구부 감독이 캐스팅을 하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괜히 헛바람 들지 말고 공부나 해. 곧 시험인 거 알지? 이렇게 동생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면 조금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형과 대화를 보려고 하는 내 잘못이지. 동생 화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선생님 공감이 되네요. 자, 이렇게 여기에서는 여러 장면에서 좀 동생과 형의 대화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해 본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말해보자. 많이 있었죠? 형이 무언가에 집중해 있을 때 동생이 말을 건 것, 동생이 말을 걸어도 형이 귀담아 듣지 않은 것, 그리고 동생의 실력도 모르면서 형이 동생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조언을 해준 것 등등등이 있겠죠? 자, 이와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보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생각해보자. 자, 친구에게 나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 라고 말했는데 너만 힘드니 다 힘들어. 야씨, 야, 이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선생님 바로 뚜껑 열려요. 야, 내가 그거 몰라? 니한테 야씨, 야 선생님 난감합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해주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지는 마세요. 아, 이 친구가 힘든 일이 있었으면 이 친구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는데 들어주지 못하니까 정말 미안한데 내가 지금 너의 얘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어. 혹은 나 지금 뭐랑 스케줄이 있어서 조금 바빠서 그런데 조금 이따 들어줘도 될까? 라고 얘기를 하시면 잘 될 거예요. 자, 쭉쭉 넘어갈게요. 다음은 황희정승의 일화이다. 일화를 살펴보면서 공감적 듣기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효과를 파악해보자. 대감마님, 오늘이 제삿날인데 아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도 제사를 지내야겠지요. 그렇지, 그래야지. 대감님, 오늘이 제삿날인데 키우는 개가 새끼를 낳지 뭡니까? 개가 새끼를 낳았으니 제사를 지내면 안 되겠지요. 그래, 안 지내야지. 대감,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제사를 지내라 하고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제사를 지내지 말라니 왜 다른 대답을 하십니까? 지금 와이프분께서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상황을 질문하시는 게 타당하시죠? 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야, 사람이 애를 낳았는데 제사를 지내지 말라 그랬고, 아니 제사를 지내라 그랬고,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관성에서 벗어났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줏대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관성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황희정 선생의 말이 정말 지혜롭죠. 처음 온 사람은 제사를 지내고 싶은 마음이었고 다음 사람은 제사를 지내기 싫은 마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법보다 각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러라고 했다. 즉 공감을 해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황희정 선생은. 지금 첫 번째 오신 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제사를 약간 지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공감해 준다고 제사를 지내라고 했고, 두 번째 오신 분은 제사를 안 지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공감해 주기 위해서 지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은 공감이 되죠. 그렇지만 이 얘기를 말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 사람은 일관성이 없고 기준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있다면 일관성 있게 하는 걸 추천하되, 이런 상황에서 공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혹시나 오해가 사지 않도록 꼭 나의 일관성은 이러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공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꼭 이유를 밝혀주시면 친구 간에 혹은 사람 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이건 뭐 공감했기 때문이고요. 유나야,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번 시험 너무 못 봤어. 어떡하지? 라고 하면 괜찮아. 다음 시험 잘 보면 되지. 뭐 어떡하냐? 어떡해? 힘내. 이렇게 해야지. 야! 세상에 너만 잘 못 봤냐? 너보다 못한 애들은 뭐냐? 그럼 뭐 너보다 못한 애들은 다 죽어야 하나? 이런 식으로 공감해 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런 식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어떡하니? 힘내. 정말 공부 열심히 했을 텐데 안타깝구나. 뭐 등등등으로 위로를 해주셔야 하는 게 옳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에서 유나가 다음처럼 대답했다면 그리고 시험 기간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은 노력을 믿거든요. 이번 시험에 뭐 A가 8시간씩 3일을 공부하고 B가 1시간씩 3일을 공부했는데 B가 시험을 A보다 잘 치는 경우가 발생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요. B가 평소에 얼마나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B는 누적 공부 시간이 오래됐을 거예요. 지금 이 시험 기간에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여태까지 1살 때부터 지금 15살 때까지 공부했던 시간이 절대량이 아마도 A보다는 더 많았을 거예요. 선생님은 옆에서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걸 꼭 느꼈거든요. 아, 공부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누적치기가 제일 많은 사람이 공부를 제일 잘하도록 설계되어 있구나 라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가 발생해도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8시간씩 3일씩 공부해 놓은 이 학생은 다음 시험에서 더 잘 칠 확률이 더 높거든요. 이렇게 공부의 축적량을 많이 쌓아 가셔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쭉쭉 넘어갈게요. 자, 다음 대화를 살펴보면서 공감력 듣기의 방법을 알아보자. 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데 보자, 얼만큼 남았니? 응? 다음 시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선생님과 누구였나요? 민정이었나요? 의 대화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걸로 하고 이번 수업을 마칠게요. 그럼 등교하고 여러분들과 직접 얼굴 보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